재건축되고 있고 재개발되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을 했잖아요. 여기도 되게 이제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같은 광명 안에서도 그런 곳들로 충분히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소치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1주택자 분들이세요. 1주택인 상태에서 어떻게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1주택을 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 주신 분도 그런 분이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소치님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결혼하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예비신랑 명의로 구축 20평대 소유 중입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가 2.8%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라고 합니다. 현금이 2억 5천 정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예비신부 명의로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이 광명에 있는 구축 단지입니다. 그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주택담보대출 활용해서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고 그곳에 실거주를 하는 것. 세 번째는 아예 지금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분들께서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고요. 예비신랑 앞으로는 1주택이 있고, 그럼 나중에 신부 앞으로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사서 이렇게 보유할까 생각한다는 게 우리 첫 번째 전략이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중에서요, 그 혼인으로 인한 것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남편도 1주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고, 부인 앞으로도 1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하나를 팔면요, 그것은 비과세를 해줘요. 비과세. 그 양도세 부과가 안 되는 거죠. 비과세 해주고 하나가 또 남았잖아요. 만약에 이걸 비과세 받았다.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 이 하나도 다시 이제 이게 1세대 1주택이 되잖아요. 여기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요, 얘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시면요, 이 두 개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택을 취득을 할 때요, 조정지역이었잖아요. 조정지역 했으면 우리가 여기 어떤 게 붙냐면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실거주 의무. 여기 들어가서 보통 한 2년 정도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게 붙어 있는 물건이라 했을 때는요, 그 비과세 요건에 우리가 보통 일반 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실거주 기간, 실거주 의무 2년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웬만하면요, 우리가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것들은 꼭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게 실거주 의무가 붙는지 몰랐는데 붙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케이스에서는 꼭 확인을 한번 받고 우리가 하나를 더 살지 말지를 꼭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를 더 산다 했을 때는요, 아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구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제가 보니까 광명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인데요, 이제 정밀 안전진단 앞두고 있다고 하면 거의 초기 재건축 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조금 호재가 있고 뭔가 재건축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광명에 있는 요 A 아파트를 그냥 보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예비 신부 앞으로 B 아파트를 하나 더 살 수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2억 5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 곳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뭐 광명뿐만 아니라요. 저는 경기도 안에서도 이 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품성이 좋은 뭐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금액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적어도 3억에서 4억 가까이는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도심에 있는 그 조금 입지가 괜찮은 뭐 구축이라던가 아니면 평수를 더 줄인다면 요 정도 돈으로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요, 2개를 가져가는 게 훨씬 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산다 했을 때는요, 이게 매매와 전세의 차이잖아요. 그게 갭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즘에 그 서울이랑 경기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세가 반등이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매매는 좀 정체가 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많이 소진이 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요 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뭐 내년이라던가 그때 전세가가 더 올라갔을 때 선택을 하면 더 갭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갭이 줄면 더 상품성이 좋은 괜찮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나지 마시고요. 전세가가 잘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좀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을 추려가지고 그렇게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요, 아까 그 광명에 있는 구축 아파트 A 아파트를 월세를 주는 거예요. 월세를 주고 이제 이분들이 새로운 B 아파트를 사는데요. 이걸 이제 실거주 겸 투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2억 5천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실거주 겸 살려고 하면 돈이 더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대출을 일단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출 같은 경우,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DSR이에요. DSR. 총부채 상환 비율, 우리가 뭐 신용대출이라던가 마이너스 대출이라던가 뭐 자동차 할부금이라던가 모든 대출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만약 그런 대출이 있다 하시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도가 보통 60%라고 하면 60%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미리 대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걸 살까 말까를 꼭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여기에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걸 월세 줬잖아요. 그럼 얘도 내가 살지 않고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를 주고 예비 신혼부부께서는 다른 곳에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불편하지만 내가 만약에 대출이 이 집을 가지고 안 된다 했을 때는요, 이걸 내가 여기 실거주를 하지 않고요, 이것도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잖아요. 전세 끼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더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더 괜찮은 곳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고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인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신혼 때는 좀 불편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불편해도 된다. 저도 신혼 때 거의 4년 동안 전세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세를 살면서 되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내 집 마련할 때 이제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신에 나는 좀 불편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2개나 있잖아요. 내 자산이 2채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굴리시다가요, 나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정말 가기 전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간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거의 한 학교에 딱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쭉 이렇게 보내면 훨씬 좋아요. 저도 아이를 중간에 한 2번 정도 전학을 시켜봤는데 그 친구를 사귀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전학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돈을 굴리시다가 아이가 학교 딱 갈 때가 되면 좋은 곳에 정말 시립주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학교를 쭉 보내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두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광명의 구축 아파트를 아예 팔고요. 이분이 3급지 새로운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도 뭐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될 수 있고 그런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아예 지금 이제 정밀 진단을 한 단계라고 하면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그 철산역이랑 광명 사거리역 그 인근에 보면 지금 재건축되고 있고 재개발되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을 했잖아요. 여기도 되게 이제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같은 광명 안에서도 그런 곳들로 충분히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굳이 내가 뭐 직장 때문에 광명에서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했을 때는 조금 더 넓혀도 되잖아요. 광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로, 지금 아직 서울에서 덜 오른 곳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뭐 수원이라던가 용인이나 안양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되게 저렴한 대출, 그 2.8% 정도 되는 대출 쓰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갈아타기 했을 때 그 정도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지가 저는 되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우리가 디딤도 대출이든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아, 그게 가능하겠다 하면 충분히 지금 시드도 2억 5천 정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보태시고 대출 합쳐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신혼 부부이신데요. 지금 구축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고 여기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추가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결국에는 나의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갈아타기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일부만 올랐어요. 제가 계속 갈아타기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면요, 아직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많이 안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아타기 비용이 예전에 서울이 고점이던 시기보다 2억씩, 3억씩 더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이 그렇다면 경기도나 지방은 더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아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아타는 것도 좋지만 이건 내 주택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주택이 하나보다는 두 채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올랐을 때 한 채가 오르는 것보다 두 채가 올랐을 때 내 자산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구축에 그냥 그대로 사시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한 채를 전세 끼고 사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는 월세 살면서 그냥 두 개를 계속 같이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배우자 되실 분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